나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당시 내가 살았던 지역은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였는데 특히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와 친구들은 그저 그런 분위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밤에는 되도록이면 그 길을 피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과 친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나에게 근처의 오래된 커피숍에서 밤에 일을 돕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곳은 평소에 손님이 많지 않지만 새벽까지 오픈해서 나이트 출입이 끝난 손님들이 간혹 들르곤 했다. 시급도 꽤 쏠쏠해서 흔쾌히 수락했다. 첫 출근 날 커피숍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빈 테이블들이 보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사장은 나이 든 아주머니였는데 친절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 내리는 방법과 기본적인 가게 운영 방식을 빠르게 설명해 주었다. 그날 밤은 평화로웠다. 몇몇 손님들이 오갔고 나는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치우면서 시간을 보냈다. 새벽 2시가 되자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나와 사장님만 남았다. 마감 준비를 하려던 찰나 사장님이 말했다. 문 닫기 전에 지하실에서 쓴 물건 좀 가져와 줄래?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계단은 좁고 낡아서 삐걱거렸고 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지하실이 가까워질수록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전구에서 새어나왔다. 나는 물건을 찾기 위해 꺼내온 메모를 확인하며 이동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쥐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차 뭔가 이상했다. 소리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엄청난 소름이 나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서둘러 물건을 챙겨 들고 돌아섰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한기가 발목을 붙잡듯 몸을 움켜쥐며 섬뜩한 추위가 나를 휘감았다. 나는 강하게 몸을 흔들며 계단을 뛰어올라 문을 닫았다. 사장님은 내가 올라오자마자 평범한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모두 잘 찾았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다 찾았어요. 그런데 지하실에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건 바람 때문일 거야. 이 동네 건물들은 좀 낡아서 그래. 무언가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나는 더 깊게 물어보지 않고 그날의 일을 넘겼다. 그러나 이후로도 몇 번 지하실에 갈 일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따라왔다. 몇 주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서 사장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수고했다며 말했다. 지하실에 아무 일도 없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커피숍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한 소문이 떠올랐다. 오래전 이 커피숍이 자리 잡기 전에 가게 주인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그 뒤로 그 거리에선 커피숍이 주인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 번 바뀌었으며 지금의 사장님이 자리 잡은 것도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커피숍을 바라보았다. 낡은 가게,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지하실에서의 그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그 가게에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이후로 나는 결코 그 골목길을 지나치지 않았다. 그 어두운 지하실이 가진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나만 나를 괴롭혔다. 시간은 흘렀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 소름 끼치는 밤이 기억 속에 남아있어. 어느새 나는 그 밤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꺼내놓곤 했다. 그 공간의 차가운 기운과 그 안개, 같은 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끝나지 않는 공포는 이렇듯 매일 우리 주위를 맴돈다. 때로는 누군가의 두려움 속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상상력 속에서.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을 남긴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잘 들어가 보지 않던 미스터리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금지된 URL 절대 클릭 금지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이 왕성한 나는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당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한 사이트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그 사이트는 일종의 심령 사이트로 접속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종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환청에 시달린다고 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웃어넘기며 글에 첨부된 URL을 클릭했다. 페이지는 느리게 로딩되더니 곧 알 수 없는 문자가 가득한 검은 화면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장난이겠지 하고 페이지를 닫으려던 순간 화면에 이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흐릿한 화질의 영상 속에는 어둡고 긴 복도를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이상하게 반복되었고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자니 서서히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서둘러 컴퓨터를 끄고 자러 갔다. 하지만 이상한 꿈을 꿨다. 아까 그 영상 속 남자의 뒷모습이 계속해서 나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꿈이었다. 더 기이한 것은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그 복도에서 있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둡고 긴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일이 점점 심각해졌다. 꿈은 점점 생생해졌고 나는 마치 꿈속에서 실제로 복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복도의 끝에는 항상 문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 근처로 다가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올렸다. 혹시라도 나처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은 더 이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처럼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열었다고 했고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이 변했다고 했다. 점점 더 현실이 기이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낮에도 그 복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환청까지 듣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인터넷으로 돌아와 동일한 현상을 겪고 그 문을 열었다고 주장한 한 사람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 그 사람은 내게 그 문을 열어야만 한다고 그래야 해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복도를 따라서 문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어묵거리며 문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냥 깨어난 것처럼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나를 괴롭히던 환청도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우리 동네에서는 실종 사건이나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복도의 끝에 다시 서게 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대학생인 민주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느라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학교 도서관은 평소에도 밤 늦게까지 운영되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고 쓸쓸한 분위기였다. 민주는 과제의 마지막 부분을 마치고 자정을 넘긴 시간에 결국 짐을 챙겨 도서관을 나서기로 했다. 도서관 문을 나오면서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려던 찰나 그는 문득 뒤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이미 자동으로 닫힌 후였고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귀신 이야기 같은 건 믿지 않기에 그냥 걸음을 재촉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 민주는 도서관 근처의 고목나무 가장자리를 지날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로 오랫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귀신 나무라 불리며 괴담의 중심이 되곤 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한참 전 학생 한 명이 그 나무에 목을 메어 목숨을 잃었고 그 영혼이 아직도 그 자리를 떠돌며 홀로 걷는 사람들을 노린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나무를 지나칠 즈음 이번에는 분명히 귓가에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도와줘. 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위를 살폈다. 밤길에는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뒤에서 또렷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하게도 그 소리는 그가 멈추면 멈추고 그가 걸으면 함께 맞추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 생각하며 용기를 내 계속 걸었다. 그때 불쑥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 형태였지만 얼굴이 무언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민주는 살아있는 인간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다. 도와줘. 그 그림자는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번에는 가까이서 들렸고 확실히 그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등 뒤에서 손길이 느껴져 다시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서 굳은 채로 그림자와 대면하며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다. 눈앞에 그림자는 슬며시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고 습기 찬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정신을 가다듬고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두려움이 모든 생각을 삭히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큰 바람이 불어와 나무 가지들이 격렬히 흔들렸고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는 사라져버렸다. 민주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자리에서 도망치듯 달렸다. 겨우 기숙사에 도착한 민주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헐떡이며 침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했다. 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웃으며 괴담에 너무 심취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그 그림자의 얼굴과 들었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결국 친구들과 함께 그 나무 주변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오래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가 남겨둔 유물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환각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영혼과의 조우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이후로 민주는 밤늦게는 혼자 도서관에 남지 않았고 그 나무 근처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 했다. 얼마 후 친구들과의 조사 덕분에 그 나무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민주는 더 이상 그 나무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어느덧 그의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져 갔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다.